안녕하세요, 한강무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완전한 베어마켓에 진입했습니다. 베어마켓이라는 거는 S&P 500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20% 이상으로 빠지는 때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가 S&P 500으로 5월 말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 있죠. 그리고 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FOMC를 바로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여전히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그리고 증시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무너졌어요. 당장 SPY만 보더라도 아까 전에 5월 말 저점을 깼고 다시 내려갔다 했죠. 그러면서 주봉 기준으로 120일 주봉을 깨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최악의 경우 200일선 주봉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만큼 미국 증시는 얼마든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RSI 기준으로 30 밑으로 가면은 상당히 과매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RSI 수치가 6월 15일 기준으로 35 정도밖에 안 되고, 나스닥 또한 5월 말에 저점을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가 점점 더 뚜렷하게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직까지 증시에 있는 리스크들은 단 하나도 제대로 해소된 게 없어요. 당장 러시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상하이 대봉쇄도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국지적인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폭등한 유가와 원재료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6월 15일 기준으로 바로 이제 6월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 즉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이 무려 96%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많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에 큰 충격이 간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올해 말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4%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감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시장에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높아진 유가, 그리고 이게 엄청난 인플레를 초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해서 사우디의 실권자인 왕세자를 방문한다는 일정까지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인플레의 주 원인이었던 유가는 더 올라가기만 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호재거리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S&P 500이 마이너스,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2% 하락했는데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폭락장들에 비하면은 지금의 하락률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유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만큼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세계 금융위기, 닷컴버블의 붕괴급인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치면은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 2배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특히나 현재 기준으로 각종 경제 지표도 그렇게까지 크게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당장 사람들이 걱정하고 증시가 걱정했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점점 더 커지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내년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라고 불렸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또한 다시 한번 역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현재 미국 증시는 추세 하락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고 존버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해칭이라는 선택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해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 하는데요. 해칭은 투자 시 반대 포지션을 동시에 잡음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주가 상승을 노리고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ETF를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숏, 즉 주가가 상승하면은 반대로 하락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상품에 같이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을 방어하는 투자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거나 ETF에 투자하면서 이 개별 종목이나 ETF와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에도 일부 투자를 함으로써 해칭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칭의 방법은 미국의 각종 지수 추종 ETF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인버스 ETF는 다음과 같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S&P 500을 반대로 추종하는 1배짜리 SH, 2배짜리 SDS, 3배짜리 SPXU가 있고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1배와 2배, 3배짜리가 각각 PSQ, QID, SQQQ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ETF인
SOXL을 완전히 역으로 추종하는 SOXS도 있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ETF를 통해서 해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하락장에서 보았듯 2배짜리, 3배짜리 ETF 상품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변동성은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은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선뜻 손이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나스닥 100 종합주가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1배짜리 인버스 ETF PESQ가 개인 투자자의 해칭 상품으로서는 그나마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보통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와 빅테크 기업들이기 마련인데요. 이 기업들과 어느 정도 움직임이 비슷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바로 1배짜리인 PESQ이기 때문입니다. 자, PESQ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현재 기준으로 운용자산은 1.17 빌리언, 대략 하나로 1.5조 원 정도로 개인 투자자가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운용자산이 넉넉한 편이고 운용수수료는 1년에 0.95%로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일단 운용자산이 큰 것 때문에 충분한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 16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PSQ가 가진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PSQ가 나스닥 100을 반대로 추종한다고 했었죠. 덕분에 이 녀석의 6개월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36%에 달합니다. 물론 PSQ에 해칭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이 상품에 오래오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PSQ의 12년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쭉 하락세를 그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증시는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 우상향의 폭이 훨씬 더 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겪고 있다곤 하나 미국 증시는 결국 위를 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에 반대로 역행하는 인버스 ETF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투자용이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상품은 아니라는 점을 무조건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나스닥 100이 아니라 S&P 500을 반대로 추종하는 1배짜리 ETF, SHETF도 존재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개별 기업들이 대부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 기업이라든가 성장주, 빅테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SH보다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PSQ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해칭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락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손실을 일부 상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증시가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한다고 칠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10% 또는 20%라도 해칭용 상품에 투자했을 때 우리는 이때 하락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손실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러한 인버스 ETF에 해칭용으로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해칭 투자를 하고 싶다 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PSQ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우상향이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말했듯 우상향을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많은 인내심과 기다림을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미국 증시에 물려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쨌거나 평생 동안 미국 증시를 해나갈 생각이 있다. 라는 사람들이라면은 결국은 기다림을 가지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